안녕. 안녕, 안녕, 안녕. 예쁜 쌤이 돌아왔습니다. 자, 얼굴은 못 보여줘서 섭섭하네. 지금 현재 시각 8시 5분. 우리 집에 농땡이 아들은 지금 학교를 가고 있어. 너네들도 학교를 가고 있겠지. 자, 지금 오모모구는 아마 집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학교가 코앞에 있으니까, 맞지? 자, 지금 우리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이다, 그죠? 자, 그래서 화이팅 하고 이제 다 시험 준비 시작했죠? 응. 요번에 올백을 한번 받아봐. 과학은 항상 쉽게 나오니까 당연히 100점을 맞을 거고, 맞죠? 자, 해수의 특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해수의 특성. 해수가 우리 저번 시간에 해수, 담수 이런 거 배웠었잖아, 맞지? 자, 해수는 바닷물이다, 맞지? 바다. 바다에 있는 물을 해수라고 얘기하고 짠 성분이 난다, 그치? 자, 그러면 이 특성에 대해서 첫 번째 할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해수의 온도입니다. 해수의 온도. 자, 해수의 온도 부분에 해수의 표층이 뭔지 아니 얘들아? 표층은 우리 얼굴의 표면. 자, 지금 자신의 얼굴을 한번 만져보세요. 자, 얼굴 표면이 어떠나요? 이거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서 두들두들두들 하지 맞지? 두들두들두들두들. 저는 매끄럽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왕성한 여드름으로 인해서 약간 모공이 조금 있어. 자, 그래도 너네보다 매끌하지 않을까? 자, 너가 막 분하고 생기고 있잖아, 그죠? 자, 일단 표층인데 표면에 뭐를 할 거냐면 수온 분포를 할 겁니다. 수온. 수온은 뭔지 알지? 물의 표층 물의 온도 분포. 뜻은 알겠죠? 요즘에 애들이 한글을 하도 못해갖고 내가 지금 혹시라도 모를까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의 수온, 물의 온도 분포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표면의 온도를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겠죠. 맞죠? 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위도 때문이에요. 위도. 자, 우리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지구가 있다 맞지? 그러면 이 가로선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로선, 이렇게 가로선들이 있다 맞지?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그치, 위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선 있다 맞지? 자, 세로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위도가 이렇게 다르면 뭐가 달라지냐면, 태양에서 주는 에너지 양 있지?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위도별로 달라. 그래서 여기는 많고, 이거 많을 다자야. 자, 그 다음 여기는 뭐냐면 적고. 자, 그래서 위도별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해수의 뭐가 달라진다. 우리 지금 배우는 표층, 안 써진다. 자, 표층, 수온이 달라진다. 그러면 당연히 위도에 따라서 표층 수온이 달라지는데 저 위도는 표층 수온이 어떻겠니? 왜 이렇게 안 써져? 자, 저 위도는 표층 수온이 높을 거고 고위도. 너 맨날 고 들어가면은 높을 고자 생각해서 위에 가면 높다 생각하는데 고위도는 극지방이야. 극지방 추운 거 알지? 그래서 표층 수온이 어떻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저위도에서 어디로 갈수록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어째 된다고?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알겠죠? 자, 왜 낮아져? 서술형 할 때 왜 낮아지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 낮아진다. 얘기해봐. 자, 오모모군 얘기해봐. 한모모군 얘기해보세요. 자, 표층 수온 낮아지는데, 자, 뭐 때문이다? 태양? 얘기했니? 자,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 적게 도달한다. 서술형 잘 써,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도가 비슷하면 표층 수온도 비슷합니다.
귀찮다고 안 따라 쓰면은 다시 쓰라고 다시 들으라고 한다. 자, 그래서 위도가 비슷하면 표층 수온이 비슷하다.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우리 아들 전화. 집에 음모모군이 파일을 놔두고 갔다고 합니다. 아버님 지금 화낼 차례다. 자, 일단 합시다. 오늘 무사히 넘겨갈지 모르겠네. 자, 일단 위도가 비슷하면 표층 수온이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량은, 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어디냐면, 자, 여기가 위도, 0도, 저위도야. 자, 저위도는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죠. 많이.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있지. 자, 60도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맞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자, 이쪽이 북반구 쪽이고 이쪽이 남반구 쪽인데 우리는 지금 북반구 쪽에 살고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그림 보면 우리 전 세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인데 물론 100% 똑같진 않지만 자, 위도 0도 부분 있죠. 자, 0도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얘기는 표층 수온이 25도에서 30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위도로 올라가게 되면 자, 6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표층 수온이 자, 저쪽 오른쪽은 살짝 따뜻하기는 한데 얘는 막 5도, 10도 이 정도잖아. 맞지? 파란색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5도, 10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쪽 고위도도 마찬가지죠. 막 0도 이런 데도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태양 에너지량이 다르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달라진다. 그래서 표층 수온은 위도가 중요합니다. 위도. 경도 아니야. 위도야. 선생님이 낚는다고 위도하면 여기 경독하면 틀렸어.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는 표면이 아니라 연직 분포야. 해수를 바닷물을 파고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온도를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바닷물 깊은 곳까지 온도를 재어서 온도 분포를 보는 겁니다. 연직 수온 분포인데 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 하면 깊이에 따라서 달라져. 깊이에 따라 당연히 너가 저 밑에 가면 어떻게 되겠니? 밑에 가면 수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되게 찹겠지, 맞지? 자, 그 차가운 이유랑 기타 등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냐면은, 자, 깊이에 따라서 바닷물이 자꾸 차가워지는 건 뭐 때문이냐면 태양 에너지. 일단 중요한 건 계속 태양 에너지가 나온다, 맞지? 태양 에너지랑 너네 내가 이렇게 에너지 썼다고 해서 시험에서 그냥 태양이 이렇게 쓰면 끊는데 알겠지? 항상 태양 에너지 이렇게 써줍시다. 자, 영어로 써도 돼. 에너지. 자, 그 태양 에너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어. 아까 전에 없던 건데 자, 여기에서는 바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 바람.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태양 에너지를 바닷물이 흡수를 해. 알겠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러면 수온이 어떻게 되겠니?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여기에서 바람이 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뭘 하냐면 섞입니다. 알겠죠? 섞이는 것을 우리는 혼합이라고 해. 알겠지? 그래서 해수가 혼합이 돼. 그러면 혼합이 되면 수온이 어떤 구간이 나타나냐면 섞여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 이 있다. 있을 유자.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와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뭐가 적게 도달하죠?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적게 도달하고. 자, 그 다음에 바람도 깊이가 깊어질수록 영향이 줄어듭니다. 바람의 영향도 감소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수온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달라진다.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인데, 자, 우리 세 개의 층으로 나눠. 알겠죠? 자, 세 개의 층인데, 자, 여기에 하나. 자, 한 깊이가 150m 정도 된대. 자, 여기까지를 무슨 층이라고 얘기하냐면,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합층.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온의 깊이가 한 1000m.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야. 여기 있잖아. 위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약 150m 정도지, 딱 150m는 아닙니다. 자, 한 150m에서 1000m까지를 뭐라 부르냐면, 수온약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아랫부분을 심해층. 이렇게 불러. 됐죠? 자, 그러면, 혼합층인데 혼합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태양에서 여기 태양 있지? 자, 태양, 선. 자, 태양이 있는데 태양 에너지가 막 이렇게 바닷물을 뚫고 들어가잖아, 맞지? 그러면 그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하는 층을 뭐라 부르냐면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대부분 흡수한다. 자, 그래서 대부분 흡수하고 바람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 해수가 섞여.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섞여서 우리 이걸 혼합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막 섞여서 수온이 어떤 층이 나타나냐면 수온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층이 나타나. 됐죠? 자,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높잖아, 맞지? 자, 온도가 높고 이 온도가 높은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온도가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무래도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적게 도달한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 자, 이렇게 온도가 일정한 이유는 바람이 뭐를 해주기 때문에 혼합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수온약층이 되면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단 말이야. 바람의 영향이 거의 못 받아. 알겠지? 그래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지? 온도가 낮아지겠지. 점점 낮아진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위쪽은 따뜻하고 아래쪽은 차가워. 그러면 위에가 따뜻하면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가 작고. 자, 아래쪽은 차갑기 때문에 밀도가 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우 뭐한 층이냐면 매우 안정한 층이야. 자,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등학교 책에는 이 심해층과 혼합층의 물질 교환을 수온약층이 차단해준다. 이런 얘기도 해.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에 얘가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얘가 딱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문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에 그걸 차단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뭐 해준다? 차단해준다. 자,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심해층으로 내려갈게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거의 도달하지 않아. 그래서 태양 에너지 도달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온이 몇 도 이하로 떨어지냐면 4도씨 이하로 떨어져. 알겠죠? 4도씨보다 낮아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위도, 그 다음 계절에 관계없이 온도가 매번 비슷해. 그래서 수온이 거의 일정한 층. 자, 이거를 무슨 층이라고 얘기한다? 심해층. 자, 이름 기억하세요. 혼합층, 수온약층, 그 다음에 심해층.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위도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 혼합층은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와 뭐의 영향을 받냐면 바람의 영향을 둘 다 받는 층이야. 알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둘 다 받는 층이고, 자, 수온약층은 이제 바람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층. 자, 그 다음 심해층은 둘 다 영향을 받지 않는 층이라서 온도가 둘 다 낮은 층.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요건 기억할 수 있을 거고, 자, 위도별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적도 지방 한번 볼게. 자, 적도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죠. 그래서 표층 수온이 어떻다? 표층 수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표층 수온이 높다. 안 써져. 자,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혼합이 되겠죠. 맞죠? 혼합되어서 해수가 혼합이 되는데, 자, 바람이, 이거 좀 잠깐만 지울게요. 바람이, 여기는 적도지방은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맞지? 자전을 하는데, 적도지방은 이 전향력이 되게 약한 지방이야. 알겠죠? 그래서 바람이 약해. 얘들은 바람이 약해서, 바람이 약하면 무슨 층이 얇게 나타나지? 혼합층. 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층 수온이 높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층하고 그 다음에 표면하고 차이가 커. 알겠지? 자, 그래서 심해층과 혼합층의 수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자, 이제 중위도 지방인데 중위도 지방은 이게 뭐냐면 공기가 이동하는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바람이 강하면 뭐가 두껍게 나타난다? 혼합층이 발달합니다. 가장 혼합층이 많이 발달돼 있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지방 있지? 자, 고위도 지방은 표층 수온이 너무 낮아. 태양 에너지가 안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층 수온이 낮아서 낮다. 층상 구조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배웠던 혼합층, 그 다음 수온약층, 심해층 같은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 자, 이 지역을 고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위도별 해수의 연직 분포를 보면, 자, 이렇게 A 있지, A. 자, 워낙 표층 수온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표층이야. 표층 수온이 낮아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는 이 A 지역이 고위도 지방이야. 고위도 지방.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 지역은, 자, 혼합층이 매우 두껍게 발달했죠. 이렇게 두껍게 발달한 지역. 자, 이 지역은 뭐냐면,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중위도 지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C 지역은 혼합층이 되게 얇죠. 자, 혼합층이 얇고,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온도가 되게 크게 나타난다. 맞지? 자,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이 가장 높고, 혼합층이 얇은 층을 저위도라고 얘기해. 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그 적도지방 보면 혼합층이 좀 얇죠, 맞죠? 혼합층은 얇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은 혼합층이 다른 위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 맞죠? 자, 그리고 수온약층의 두께는 깊이가 깊어져 있죠, 맞죠? 자, 태양 에너지 때문에 수온약층의 깊이가 이렇게 깊게 발달하는데, 실제로 보면 온도차가 저위도 지방은 크게 나타나고 깊이는 얘가 더 깊게 발달돼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0도가 넘어가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냥 다 심해층처럼 보여. 됐나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했으니까 개념 쏙쏙을 풀어볼 건데 얘기했죠, 맞죠? 자, 일단 잠시 정지시키고 풀고 난 다음에 채점까지 해주세요. 다 됐죠? 자, 1번 해수의 표층 수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면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적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해수의 표층 수온은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겠지. 얘도 X. 위도가 같은 곳은 비슷하다. 뭐 같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O.
다 맞췄겠죠? 자, 해수의 연직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와 뭐라 했죠? 바람이다. 해수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지고, 자, 바람에 의해서 섞여 수온이 어떻게 된다? 일정해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A, B, C. 자꾸 불량이 털 때문인지 아침 되면 재채기가 좀 심해져. 같이 오래 있어서 그런지. 자, A, B, C의 이름. A는 무슨 층? 혼합층. 자, B는 무슨 층? 수온약층. 자, C는 무슨 층? 심해층. 다 외웠죠? 자,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한 층은 A겠죠? 수온이 급격하게 깊이에 따라 변하는 층은 B겠죠? 수온이 낮고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없는 층은 C겠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안정한 층은 B입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지는 층은 A.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혼합층은 극지방에서 가장 두꺼운 게 아니라 중위도 지방입니다. X. 자, 그 다음에 심해층은 위도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자, 심해층은 위도에 따라 별로 차이가 없어. 자, X. 자, 그 다음에 표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적도 부근이다. 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염류하기 전에 잠시 실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비상에서 아주 잘 만들었죠, 실험을.
자, 이제 우리 넘어갈게요. 해수의 특성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해수의 특성에 우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해수의 성분부터 나올 거야. 우리 담수랑 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지? 짠맛이 난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자, 이 짠맛이 나는 성분들을 뭐라 부르냐면 염류라고 표현합니다. 염류. 그래서 해수에 어떻게 있지?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 자, 이거를 염류라고 표현해.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해수에 보면 짠맛을 내는 성분이 있어. 바닷물 짜잖아, 맞지? 짠맛을 내는 성분이 뭐냐면 염화나트륨. 륨인데, 자, 이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쓴맛을 내는 성분이 있어. 그래서 이 쓴맛을 제거해야지 제대로 된 소금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쓴맛을 내는 성분이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슘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2등.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바닷물 1kg을 뜨면 평균적으로 염류가 약 35g 정도 들어있어. 그리고 나머지 물이 965g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35g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27.2g이고 염화 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3.8g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염분인데 염분은 염류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염분의 단위인데 염분은 원래 기준이 뭐냐면 해수 1000g 속에 바닷물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램 수로 나타낸 거. 자, 우리는 이걸 염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염분의 단위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자,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썼어.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우리 동그라미 한 개를 퍼센트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한 개하고 동그라미 두 개를 이렇게 해놓는데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퍼밀이라고 읽어. 퍼밀. 알겠죠? 근데 요즘에는 실용 염분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실용염분 단위 해서 PSU라고 표현해요. PSU. 그래서 요즘에는 이 단위를 더 많이 쓰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퍼밀이 익숙할 거고 나처럼 29살인 사람들은 PSU가 익숙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잘 수업을 들어봐. 퍼밀이라고 했는지 PSU라고 했는지. 자, 그래서 PSU라고 하면 자 30대 이하입니다. 알겠죠? 퍼밀이라고 하면 약 40대 부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중간 과정은 같이 섞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PSU. 알겠죠? 자, 염분의 영양. 자, 그러면 해수의 염분을 계산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바닷물을 뜨잖아. 맞지? 자, 바닷물을 뜨는데, 밑에 뭐가 들어갔냐면, 바닷물의 양이야. 그래서 우리 바닷물을 두 글자로 줄여서 해수의 분의, 알겠죠? 자, 염류의 질량. 자, 곱하기 뭘 해주냐면 100이 아니라 1000이라고 합니다. 1000. 됐나요? 그러면 이 위에 거 한번 볼게. 자, 위에는 자, 이거 그램으로 나타내야 돼. 자, 바닷물을 1kg을 뜨는데 그램으로 나타내면 몇 그램이다? 1000g이죠. 자, 여기에서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다? 35g 들어있죠. 자, 여기에서 곱하기 1000. 자, 하면 약분이 자동으로 된다, 맞지? 그러면 이걸 35 PSU.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29살 맞죠? 자, 바닷물을 굳이 1kg를 안 떠도 돼. 알겠지? 만약에, 자, 500g을 떠. 자, 바닷물 500g을 떴는데, 자, 여기에서 염분이 16g 녹아있다.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램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곱하기 1000. 해서 약분하면 얘가 2가 되겠지. 그러면 32 PSU. 학교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퍼밀이라고 하던가요? 자, 그래서 32 PSU. 퍼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인데 전 세계 평균은 얼마냐면 35 PSU. 내보다 나이가 많네.
35pSU고, 자, 이제 얘는 해석을 하자면, 만약에 바닷물 1000g을 뜨면, 그 속에 염류가 35g 녹아 있다. 자, 그래서 염분은 35pSU고, 염류가 35g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강수량. 자, 그 다음에 증발량.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자, 담수의 유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겁니다. 유입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해수가 어는 것도 있고, 결빙, 그 다음에 해수가 녹는 것을 해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어는 걸 결빙, 녹는 걸 해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면, 자, 비가 내리는 양과 비는 적게 내리는데, 증발이 엄청 많이 일어나. 됐죠? 자, 그리고 육지로부터의 유입이 적어. 그래서 육지의 담수는 싱겁잖아, 맞지? 그게 유입이 적어. 자, 그리고 바닷물이 어는데, 얼 때는 염류를 빼고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얼다 보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염분이 높아져. 염분이 높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해되죠? 자, 만약에 비가 되게 많이 와. 그리고 육지로부터 물이 막 유입이 돼. 그리고 빙하가 녹아버려. 자, 이러면 염분이 어떻다? 염분이 낮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강수량, 증발량, 담수의 유입 또는 육지로부터의 유입 또는 해수의 결빙이나 해수의 해빙. 자, 이런 것들이 염분에 영향을 준다. 됐나요? 자, 이제 강수량, 증발량, 담수의 유입량과 염분의 관계인데, 자, 강수량과 담수의 유입량이 이렇게 많아지면, 자, 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강수량과 담수의 유입량은 적고 증발량이 많아. A쪽은 염분이 어떨까? 말해봐. 3, 2, 1. 자, 염분이 어떻다? 증발이 많이 되면 그리고 강수량과 담수의 유입량은 적고 증발이 많이 되면 염분이 높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비 같은 경우에는 증발은 잘 안 일어나고 비가 많이 오고 육지로부터 유입량이 많아. 그러면 염분은 어째 된다? 염분은 낮다. 됐죠? 자, 이제 우리 과학에 오히려 1학기 과학이 더 어려웠잖아, 맞지? 1학기 과학에는 뭐 넣었어? 막 앙금 나오고 이온 나오고 막 이랬잖아, 맞지? 근데 오히려 2학기 과학이 더 쉽다, 그죠? 1, 2학기를 좀 바꾸는 건 어떨까? 소화기나 이런 거 좀 외울 게 좀 많았지만 1, 2학기를 바꾸는 게 오히려 2학년 과학에서 애들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맞지?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도별 표층 염분 분포를 볼 건데, 자, 염분을 보면, 우리 이건 온도 아니야. 염분입니다. 자, 염분인데, 적도 있지, 적도. 자, 적도 지방 선 한번 꺼볼게요. 자, 적도가 여기야. 자, 여기인데 위도별로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 적도의 대부분은 자, 이런 쪽입니다. 자, 한 뭐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맞지? 여기에서 이쪽 왔다 갔다 거리게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위도 중에서 적도 지역은 어떻다? 염분이 높다, 낮다. 염분이 낮은 편입니다. 낮다. 됐죠? 자, 그거는 원인이 적도 지방에 뭐가 많이 내리냐면 비, 자, rain, 깡. 자,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자, 물론 증발도 많이 해. 근데 증발도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강수량이 뭐보다 훨 많냐 하면 증발량보다 훨 많아. 그래서 적도는 뭐 우리가 적도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적도를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적도 지방은 생각보다 사막이 아니라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 막 풀숲이 우거지고 바닥이 축축하고 막 이런 분위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적도고 우리 적도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맞지? 자, 적도 가본 사람? 나 안 가봤어. 물론 진화는 가봤습니다. 비행기 타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중위도 지역. 자, 중위도 한번 꺼볼까요? 자, 30도 지역 정도가 중위도야. 자, 여기도 30도 지역이 중위도인데, 남반구에서 정말 확실하게 나타난다, 맞지? 자,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염분이 높다. 알겠죠? 자, 왜 높냐 하면은, 중위도 지역은 비가 적게 내려. 비가 적습니다.
B의 남편은, B의 남편이 아니지. B의 와이프는 김태희. 김태희 아는 사람? 너네 정도는 알겠지, 맞지? 자, B의 와이프입니다. 아주 예쁘고 서울대 출신이야.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아이고, 다 거쳤네. 내처럼. 자, B가 적게 내립니다. 자, 얘는 강수량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 증발량하고 자 비교를 하면 증발이 훨씬 많이 일어나. 알겠죠? 그래서 염분이 높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극지방이야. 자, 극지역은 염분이 낮다. 자, 실제로 극지역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염분이 좀 높아야 돼. 이론상으로는 알겠지? 근데 우리 강수량과 증발량 이 이론으로 따지면 염분이 좀 높아야지 정상인데 자, 극지방은 염분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빙하가 많이 녹고 있어. 자, 염분이 낮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 분포인데 밑에 보면 우리나라 보면 자, 요쪽이 같은 위도를 비교를 할게요. 같은 위도를 비교하면 이쪽은 염분이 34.4 PSU고 자, 이쪽은 32, 이쪽은 31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자, 우리나라는 일단 전 세계 평균 염분보다 좀 낮습니다. 33 PSU 정도 돼서 전 세계 평균 염분보다 평균보다 낮은 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지금 비 잘 안 오지. 근데 여름만 되면 계속 비 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학원에 보면 여름에 지금 8월 달에 꼽혀 있는 우산이 아직까지 있어. 지금 범호동은 덜한데 황금동은 우산이 한 30개 꼽혀 있는데 주인은 안 찾아가네. 계속 비가 왔으면 찾아갈 건데 요즘 비가 안 오잖아. 맞지? 근데 여름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가 33.4였잖아. 근데 같은 위도를 딱 끄면은 33 정도 된다. 맞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1이고 여기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야. 숫자가 좀 작죠? 맞죠? 자, 여름에 염분이 낮습니다. 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이 중요한데 담수의 유입이 그 옆에서 보잖아? 그러면 자, 이거 이렇게 보는 거 우리나라 위에서 보는 거고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이 태백산맥 쪽이야. 알겠죠? 태백산맥 쪽이고 자, 이쪽이 동해안 쪽이고 이쪽이 서해안 쪽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육지의 물이 이렇게 유입이 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서해안 쪽이 동해안 쪽보다 염분이 낮습니다. 그래서 동해안하고 서해안을 보면 동해안이 높고 서해안이 염분이 낮은데 이게 육지에서 담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이야. 서해안이 낮으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염분비 일정의 법칙인데 애들이 아주 어려워하지만 이거는 뭐만 잘 쓰냐면 비례식만 잘 쓰면 됩니다. 비례석이 아니고 비례식. 자, 염분이 일정한 게 아니라 염분비가 일정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전 세계 염분보다 낮다 그랬잖아. 맞지? 33 PSU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염분이 일정한 게 아니라 염분비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북극해는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30 PSU 정도가 되고 동해는 33 정도가 돼. PSU가. 근데 거기에서 따져보면 염화 나트륨이 23.3이고 얘는 염화 나트륨이 25.6이야. 분명히 염류의 양에는 차이가 있죠. 근데 자, 이걸 계산해보면 어떻게 됐냐면 자, 북극해가 30이죠. 그 다음에 동해는 33이지. 자, 그러면 북극해의 염화 나트륨이 3.3이면 그 동해의 염화 나트륨을 X 이렇게 두면 자, 염분의 이 B만큼 여기 있는 염분비도 일정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X로 계산하면 약 얼마가 나오냐면 25.6이 나와. 자, 내가 염화 마그네슘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양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자, 어떻게 하냐면 30대 33은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염화 마그네슘이 3.3이잖아. 자, 3.3 대 X. 자, 우리 계산기 보여줄게요. 틀릴 수도 있어. 계산기. 계산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계산기 한번 볼게요. 자,
자, 얘 계산하면 33 곱하기 3.3은 30x. 자, 그럼 x는 33 곱하기 3.3 나누기 3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산 한번 해볼게. 계산기. 자, 33 곱하기 3.3 나누기 30.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온다? x는 3.63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비례식을 쓰면 돼. 말고도 우리 염분의 양도 계산을 할 수 있어. 몇 퍼밀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1.4g이고 얘는 너무 작아서 이거 가지고 갈게. 염화 나트륨과 염화 나트륨을 비교해서 북극해와 동해의 염분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은 나는 이걸 모른다고 칠게. 자, 이렇게 얘를 모른다고 쳤을 때 우리 염분을 한번 구해보면 자, 23.3 대 25.6은 30대 동해의 염분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X. 자, 이렇게 두면 되겠죠? 됐죠? 그럼 얘가 30psu인데, 자, 그럼 x는 25.6 곱하기 30 나누기 23.3.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없애자. 자, 그러면 25.6 곱하기 30 나누기 23.3는 자, 32.9 나이가 들겠다. 자, 32.9 PSU. 난 PSU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약 33 PSU. 얘는 30 PSU. 자, 비례식 못 쓰는 친구 없죠? 2학년이니까.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수업은 했고, 옆에 개념 쏙쏙.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냥 바로 듣지 말고 문제 풀고 매기라 해서 내가 중간에 불시 점검합니다. 자, 풀었죠? 자, 다 했죠? 자, A와 B에 해당하는 염류의 이름을 쓰시오. 가장 많은 게 뭐죠? 염화 나트륨. 자, 그 다음에 B는 염화 마그네슘. 됐죠? 자, 그 다음에 염분 또는 염류의 양을 구하시오. 1000g의 염류 40이 녹아있을 때 염분은 자, 1000분의 40 곱하기 1000. 자, 그러면 40 PSU.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염분 구하니까 자, 500분의 얼마? 16 곱하기 100 하면은 32 PSU. 됐죠? 자, 970과 물 970과 염류 30을 섞어서 만든 해수의 염분하면 합해서 1000을 넣어야 됩니다. 970 넣으면 안 돼. 두 개 바닷물 총 합이야. 1000분의 30 곱하기 1000 위에 1000. 자, 1000 는, 자, 30psu. 이렇게 돼 있겠지. 자, 염분이 32psu인 해수 3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인데, 자, 여기는 3000분의 염류의 양 x 곱하기 1000. 한 개 얼마가 나온다? 32psu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32에 3을 곱하면 되지. 그러면 얼마 된다? 96g. 단위는 g입니다. 됐죠? 자, 염분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빙하가 녹으면 낮다. 강물이 많이 유입돼도 낮다. 해수가 얼어버리면 염분이 높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면 염분이 낮다. 자,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염분이 높다. 됐죠? 자, 8번에 적도 해역은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중위도 해역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염분이 높다.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의 여름철 평균 염분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보다 낮다. 황해, 서해안은 동해보다 담수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어떻다? 낮다. 맞습니다. 자, 염분이 30psu인 해수에 염류 A와 B가 7대1로 녹아있다. 그러면 45에서는 A와 B의 비율을 쓰시오 했을 때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이다? 7대1 똑같습니다. 양이 다를 뿐이지 비율은 일정하다. 예, 됐죠? 자, 이제 뒤에 아까 전에 우리 실험 봤잖아. 그러면 밑에 문제만 풀어봅시다. 잠시 멈추고 문제 푸세요. 다 됐죠? 자, 적외선 등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다? 태양에 비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선풍기는 바람에 해당한다. 그치? 자, 적외선 등을 켠 다음에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에너지가 감소하여 수온이 낮아진다. 선풍기를 켠 후 수면 부분에 물이 섞여 수온이 일정한 구간에 나타나는데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혼합층.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번에 실제로 바다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량은 적어진다. 적외선 등만 가열했을 때 수면 부근에 수온이 일정한 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선풍기를 끄면 물의 혼합작용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몇 개의 층으로 나눈다? 3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자, 수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면 정확히 얘기해서 태양 에너지랑 그 다음 뭐가 된다? 바람이 된다. 자, 선풍기에 바람의 세기를 더 강하게 했을 때 A 구간이 어떻게 된다? A 구간의 두께가 어떻게 된다고? 두꺼워진다. 자, 왜? 이유는 바람이 세지면 혼합작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잘 쓰고 있죠?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갑니다. 재밌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고 채점만 해주세요. 자, 염분이 32psu인 해수 100g 속에 들어있는 염화 마그네슘이 0.32g이라면 35인 아이에는 1kg 속에 얼마가 녹아있는지. 자, 여기 조심하세요. 얘는 100g에 0.3이야. 100g, 얘는 1kg을 물었기 때문에 자, 계산했을 때 얘를 먼저 1kg으로 환산해주고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kg에 3.2가 녹아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32 대 35는 3.2 대 x.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x는 계산은 편하다, 맞죠? 3.5g. 자, 왼쪽 거 설명 안 했는데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맞죠? 됐죠? 같이 해줄까? 합시다. 맞지? 너희는 똑똑하지만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지겨워도. 자, 35에 27이 녹아 있다. 70에는 얼마가 녹아 있는가 하면 자, 35 대 27은 70 대 x. 그럼 2배만큼 녹아 있겠다. 맞지? x는 54g. 자, 밑에도 볼게요. 자, 32psu인 해수 1kg 속에 염화나트륨이 24.8이 녹아있다. 자, 그러면 어떤 해수가 1kg에 31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해수의 염분은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 32일 때 24.8이야. 자, x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염분은 얼마인가 했을 때 얘가 31. 됐나요? 그러면 x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40psu.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염분이 35psu에 27.2야. 됐죠? 어떤 해수가 23.3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에 놔도 되고 뒤에 놔둬도 돼. 알겠지? 자, 그러면 35일 때 27.2면 1kg 확인하시고 자, x일 때 23.3이다. 그러면 염분은 얼마인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자, 물론 너네는 계산기 쓰면 안 되지만 정확한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산기를 보여줄게. 알겠죠? 자, 그러면 35 곱하기 23.3 나누기 27.2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9.98 이렇게 돼 있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래. 반올림하면 얼마죠? 30psu.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동해어항에 1kg의 염류의 질량이 표와 같을 때 A 값은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게 염분만 가도 되지만 이렇게도 된단 말이야. 25.64 대 24.1은 1.55 대 A 이렇게 써도 돼. 무조건 비례식입니다. 그래서 25.64 대 1.55는 24.1 대 A. 그래서 A는 얼마다? 1.46g. 자, 얘도 마찬가지야. 뭘 비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랑 얘가 1대 5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도 1대 5야. 그러면 가는 몇 g이다? 20. 됐나요? 자, 얘랑 얘랑도 몇 대 몇이다? 1대 5다. 그러면 5배 하면 얼마다? 7.5. 이렇게 되겠죠. 염분도 1대 5입니다. 사해는 엄청나죠. 우리가 평균 염분이 33이니까 자, 얘의 염분을 계산하면은 165 정도 된다. 맞지?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서 사람이 10분 정도 있으면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사해에 들어갈 수 있어. 요새는 들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거기에서 막 이렇게 사해에 떠서 책 읽는 그림 많이 나오잖아. 맞지? 자, 염분이 우리보다 5배 정도 더 높습니다. 자, 오늘
48분이네, 맞지? 이것저것 다 해도 1시간도 안 된다, 맞지? 원래, 학교, 아니야. 우리 교실에서 수업하면 1시간 반짜리인데, 너네들이 집중 있게 잘 해줘서 수업 시간은 아주 짧게,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론 습득도 하고, 테스트도 치고, 하루에 모든 것, 원 스텝으로 다 끝낸다, 맞지? 자, 잠시 쉬시고, 10분간 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론 습득 문제 하고, 테스트 칠게요. 안녕, 바이바이, 수고했어.